나는 정재복 68입니다. 버스 기사로 30년을 살았습니다. 사고 없이, 민원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그냥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람들의 인생을 태우고 다닙니다. 출근하는 직장인, 학교 가는 학생, 병원 가는 어르신, 면접 보러 가는 청년까지 그 모든 사람들의 하루가 제 핸들 위에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첫 차는 늘 조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 켜진 버스 안은 작은 성 같았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이 제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으면 묘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제가 길을 정하고, 제가 속도를 조절하고, 제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묵묵하게,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저를 기사님도 정 선배님도 아닌 그냥 아버지라고만 불렀습니다. 아들의 아버지, 며느리의 시아버지, 손주의 할아버지. 저만의 이름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아들 장인어른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사돈 쪽 친척들, 직장 동료들, 지인들. 그분들 눈에 저는 그저 사위의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누군가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한참 후 사돈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사돈 어른 전에 뭐 하셨다고 했죠? 버스 기사했습니다. 아, 기사 하셨구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투에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와 다른 세계 사람이라는 것,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평생 그런 시선을 받아왔으니까요. 옆 테이블에선 사돈 친척들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그룹 상무까지 하셨잖아. 대단하신 분이었지. 그러게 골프도 잘 치시고 인맥도 대단하셨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찻잔만 들여다봤습니다. 제 손은 거칠었습니다. 30년 핸들을 잡아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명함 한 장 돌릴 일도 없었고 골프채를 잡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며느리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지만 그땐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제가 30년 운전했던 그 길들이 보였습니다. 98번 노선이 지나가는 거리였습니다. 낯익은 정류장, 낯익은 건물들. 그곳엔 제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길을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제복 입고 찍은 사진, 무사고 표창장 받던 날 사진, 동료들과 찍은 사진들. 그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이렇게 작아진 게 말입니다. 사람들은 제 성격이 좋다고 했습니다. 정 기사님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동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성격이 좋은 게 아니라 말을 삼키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버스 기사 생활 30년 참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승객이 욕을 해도 참았습니다. 이 새끼 운전 그따위로 해? 술 취한 사람이 뒤에서 소리쳐도 저는 룸미러로 잠깐 쳐다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배차 간격이 좁아서 쉴 시간도 없이 운전대를 잡아야 할 때도 참았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 기사, 내일 김 기사 대신 야간 좀 서줘. 관리자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손주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손주 얼굴 보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서도 참았습니다.
아내가 당신은 맨날 그렇게 끌려다니기만 하냐고 할 때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아빠는 왜 그렇게 사냐고 답답해할 때도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억울한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 하나 참으면 되지. 내가 참으면 조용해지지. 괜히 말했다가 일 커지는 것보다 낫지. 그렇게 참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참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화가 나도 얼굴에 안 나타났습니다. 억울해도 표정 하나 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고 성격 좋다고 했지만 사실 저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잊어버린 것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사돈이 저를 내려다보며 기사하셨다면서요? 라고 했을 때도 저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대꾸하지 않고 표정 짓지 않고 그저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제가 평생 배운 처세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측은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는 왜 저렇게 사실까 하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참는 모습이, 제가 작아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보였다는 걸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어깨가 구부러졌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눈빛이 흐려졌을까요? 평생 참으며 산 대가가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제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버님 운전하시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날이 언제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이 비슷했지. 별일 없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말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 자랑처럼 들릴까봐 숨긴 일들, 그냥 제 가슴 속에만 담아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1998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노선 중간쯤 왔을 때 한 젊은 남자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뒷자리에 앉더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몇 정거장 지나자 뒤에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룸미러로 보니 그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승객 한 분이 소리쳤습니다. 기사님, 사람 쓰러졌어요. 저는 버스를 세웠습니다. 뒤로 가보니 남자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119를 부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승객 여러분. 급히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버스를 돌렸습니다. 노선을 이탈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면서도 최대한 빨리 달렸습니다. 30년 운전 경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달려 나왔습니다. 남자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버스에 올라 노선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는 노선 이탈로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관리자가 불렀습니다. 정 기사,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저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 남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랐고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2005년 여름 학교 가는 아이가 교통카드가 없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태웠습니다. 제 돈으로 요금을 냈습니다. 2010년 가을 휠체어 탄 할머니가 계단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세우고 내려가 할머니를 어버버스에 태웠습니다. 그런 일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가 물었을 때 저는 별일 없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한 일들이 자랑스럽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해봤자 누가 알아주겠냐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그냥 버스 기사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버렸던 겁니다.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재복 선생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통안전공로부문 추천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저를 무슨 공로?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인데요. 혹시 잘못 거신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재복 선생님 맞습니다. 30년 무사고 운행 기록과 여러 선행 사례가 추천 사유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가 저를 추천했을까요? 왜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며칠 후 초대장이 왔습니다. 구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모범시민 시상식이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가봐야지. 이런 거라도 받아놔. 저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불편했습니다. 주목받는 게 싫었습니다. 평생 뒤에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앞에 나서는 게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아빠 당연히 가셔야죠 라고 했고 며느리도 아버님 명예로운 일이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오랜만에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이런 자리에 가는 게 저답지 않았습니다. 구청 대강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맨 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말입니다. 식순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러 부문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사업가도 있었고 봉사자도 있었고 예술가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는 그들이 너무 당당해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사람들과 저는 다른 세계 사람 같았습니다. 드디어 교통안전 부문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공로 부문입니다. 30년간 무사고 운행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온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정재복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대까지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계단을 올라 무대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상장을 건네주었습니다. 악수를 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객석 한가운데서 한 남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 남자를 쳐다봤습니다. 그 남자가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혹시 98번 노선 기사님 아닙니까?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봤습니다. 1998년 겨울, 눈 오던 그날 버스 바닥에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무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이분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1998년 12월 17일 저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98번 버스 안에서였습니다. 장내가 숨을 죽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5분만 늦었어도 못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살았습니다. 이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남자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분은 노선을 이탈했습니다. 규정을 어겼습니다. 회사에 보고가 들어갔고 아마 문책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를 살리셨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 이분을 찾았습니다. 몇 년이 걸렸습니다. 98번 노선 기사님들께 물어보고 차고지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이미 퇴직하신 후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제가 구청에 이분을 추천했습니다. 30년 무사고 기록만으로도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지만 저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남자가 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살아서 서 있는 건 선생님 덕분입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몇 사람이었지만 곧 대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존경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객석 한쪽에서 며느리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 전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남자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올라와 눈가에 맺혔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사람이, 평생 작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로비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버스 기사셨는데 선생님 같은 분이셨으면 좋겠네요.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를 내려다보며 기사하셨다면서요?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차갑던 눈빛, 무시하던 말투, 저를 작게 만들었던 그 시선이 말입니다. 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듣던 그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 애초에 가져본 적 없다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존엄. 저는 처음으로 제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 제가 살아온 삶에 대한 자부심, 제가 해온 일들에 대한 떳떳함이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끄러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달라 보였어. 뭐가? 표정이 얼굴이 뭐랄까 환해 보였어.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 며느리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무대 위에 서 계신 모습 보면서 제가 다 뿌듯했어요. 아들이 운전대를 잡은 채 말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 자랑스러워요. 진심으로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지나가는 거리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30년간 달렸던 그 길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반복되는 일상의 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그 길 위에서 제가 누군가의 인생을 실어 날랐다는 것을, 때로는 목숨까지 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수고했어.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제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참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68평생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에게 참지 말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저는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말 좀 해볼까? 처음으로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의견을 냈습니다. 처음으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는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봉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너도록 돕는 일입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조심히 가거라. 누군가는 저를 여전히 옛날 기사님이라고 부릅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정기사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사람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다녔고, 때로는 목숨을 구했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었습니다. 어제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버스 기사였단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을 했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었어. 손주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와, 멋있어요. 네, 멋진 일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도 그걸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를 너무 작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세상의 잣대 때문에, 혹은 오랜 습관 때문에 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묵묵히 걸어온 그 길,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상, 별것 아니라고 여겼던 그 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살아오신 길,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복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